이게 대시이근 역할 첫 번째였고요. 다음 두 번째, 비동사 뒤에서 나와 있는 대시이근은 완전한 절의 구조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비동사 뒤에 있는 대절은 항상 비동사의 주격, 보어인, 명사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앞에 더 플러스 추상명사가 나와 있고 뒤에 대 플러스 주어와 동사 등의 완전한 절의 구조가 보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라고 불렀더라? 완전한 절인데 이런 데서 뭐라고 불렀지? 참고로 추상명사가 자주 대표적인 추상명사가 뭐가 있냐면 the used has, the believed has, the rumored has 이런 추상명사들이 있는 완전한 절의 대시를 모두 뭐라고 불렀지? 네, 동격의 단순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 주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여기는 동격의 단순 접속사 대시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맨 앞에서 대시이끈은 완전한 절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들아?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항상 대시이끈은 절이 단순 접속사인 경우에는 뒤가 어때야 한다? 완전한 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대시였죠? 다음 두 번째, 명사절 우리가 뭘 배웠더라? whether는 무슨 뜻? 뭐인지 아닌지. 이어지는 절은 완전한 절, 부족한 절. 완전한 절.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 명사처럼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 하나 더 모두 될 수 있다.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랑 같이 기억나는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이 하나가 더 있었지. if. if가 이끄는 명사절도 존재하고 있기는 한데 if가 이끄는 명사절은 쓰임이 엄청 한정적이라고 했죠. 얘는 무슨 역할만 할 수 있다? 네, 항상 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하기 때문에 위치가 항상 어디일까 얘들아? 그렇죠. 동사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참고로 if가 이끄는 절이 명사 절임을 알려주는 대표 의문, 궁금증을 표현하는 동사 구문이 있으니까 외워주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그런 동사 구문이 뭐가 있을까? 네, if가 이끄는 절이 명사 절임을 밝혀주는 힌트가 된 동사 표현들 wonder, 또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want to know, 몰라요, don't know, 또요, 확실하지 않아요? not sure 또는 not certain. 네. 또요, 여기 가로야. 얘는 C야.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물어보고 싶네요. ask. 질문하세요. question. 의심스럽네요. 뭐뭐인지 아닌지. doubt. 그리고 또 궁금해요. be curious. 네, 이런 것들 중에 만약에 if가 이끄는 절이 나와 있으면 얘는 다 뭐다? 명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동사들 됐어?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이제 세 번째 명사절 이끄는 형태 뭘 배웠더라 우리가? 명사절 이끄는 접속을 뭘 배웠더라? what. what은 이름이 뭔가요? 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선포관대. what이 이끄는 성관대 또는 선포관대.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의 특징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지 얘들아? 잠깐만. 그렇죠. 일단 앞에 이끄는 절도 어머 얘 왜 이래? 좀 넘길게요. 선포관대 what이 이끄는 절의 특징은 앞에 절대 뭐가 있으면 안 돼? 선행사가 될 만한 명사가 나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절도 어떻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what이 이끄는 절도 어때? 뒤가 불완전하죠.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잊고 있는 종속절도 불완전하고 앞에 있는 주절도 불완전한 형태. 이런 것을 우리는 선포관대 what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what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더라? 네, something that
또는 which로 바꿔 쓰시면.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뭐가 있지? 의,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에 이거 뭐라고 불렀어 우리가?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아까 말한 대로 공식이 의문사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형사문의 순으로 나와 있는 것. 의주동 얘도 명사절의 종류에 포함되어집니다. 명사처럼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모두가 다 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명사절 접사 종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배운 게 뭐였더라?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배웠지. 이게 바로 뭐였더라? 관계, 관계사. 관계사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가 있지?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내용상 반복되는 명사를 대신해 주는 게 관계대명사. 그래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지? 일단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항상 그렇죠. 선행사의 명사가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관계사가 입고 있는 종속절은 어떤 절이 나와 있어야 된다? 종속절은 어떤 절?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특히 주어가 없으면 무슨 격? 주격. 목적어 없으면 무슨 격? 목적격. 소유 형용사가 없으면 무슨 격?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뒤가 어떻다? 불완전한 절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 다음 관계부사도 일단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관계부사가 있는 종속절은 어떤 절이 나와 있으면 돼? 완전한 절. 왜 완전한 절이야? 뒤가 어때? 한데 뭐가 빠지는 거지? 부사가 빠지는 거죠. 부사는 주요 문장 성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부사만 빠진 상태라서 뒤에 있는 절도 완전한 구조의 절이 나오게. 관계 부사의 종류만 말해봐. where, when, why, 그리고 how가 있죠. where와 when은 선행사가 엄청 다양하니까 남겨두고 why는 선행사가 거의 고정되어 있지? 뭘로 쓴다? The reason. why는 아이고 how는 뭘 쓰면 되지? 더 way를 쓰면 되는데 마지막 how는 특징이 뭐야 얘들아? 선행사만 쓰던지 how만 쓰던지 해야지 둘 다 동시 쓰면 된답니다. 절대 안 된다. 자, 이런 관계 부사는 어떻게 바꾸실 수 있었더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꾸실 수 있었죠. 자, 이때 나올 수 있는 관계 대명사는 뭐가 있을까? which 또는 없어요. 왜요? 왜 which만 설명해줘. 일단 선행사가 뭐야 얘들아? 전부 다 시간, 장소, 이유, 원인이지. 선행사에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사물로 치우치게 되고요. 뭐 뒷자리야 얘들아? 전치사 뒷자리이기 때문에 대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관계부사를 일반 관계 대명사로 풀었으면 반드시 전치사 플러스 which로만 고정돼요. 됐어? 그러면 위에 where와 when은 선행사가 다양했기 때문에 선행사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전치사가 나온 다음에 뭘 쓰면 되겠니? which를 써주면 된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선행사가 고정되던 y는 고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전치사로 고정되어 있을까? for, which로 고정되어 있겠죠. way도 선행사가 고정이니까 전치사도 고정되어 있겠지? 뭘로 고정되어 있을까? 그런 방식으로 할 때 우리 뭐라고 말했어? 그런 방식으로 할 때 in the way라고 말을 하잖아. 그러면 전치사가 뭘로 고정되겠니? in으로 고정되어 있겠죠. in, which 라고 써주시면 how랑 바꾸실 수 있는 일반 관계 대명사 표현이 여기까지는 암기를 해주세요. 됐어? 그리고 마지막 접속사가 뭐가 있지? 전치사란 표현이었어요. 같다는 표시였어요. 같다는 전치사 얘들아. 마지막 접사가 뭐가 있지? 네. 명사절 했고, 형용사절 했고, 마지막이 뭐지? 가장 많은 거.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는 엄청 많죠? 네네. 다 했는데. 네. 관계부사 했잖아. 분사는 접속사가 아니잖아. 네. 부사절을 간단히 고친 게 분사 부분이죠. 부사절 접속사 엄청 많지? 그 중에 우리가 특히 4가지만 구분해서 배웠는데 기간, 3가지구나. 이유나 원인, 그리고 뭐였지? 양보를 배웠죠. 이걸 뭐랑 같이 연결시켜 배웠어? 접속사 표현과 전치사 표현으로 나눠서 배웠었죠. 접속사든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가 필요하다? 주어랑 동사가 있는 절. 전치사는 어떤 형태가 필요하다? 네, 명사나 명사구가 필요하죠. 왜? 전치사는 뭘 가지는 단어니까? 목적어를 가지는 단어니까. 자, 이런 특징 기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 말해봐. 뭐하는 동안에 while. 전치사는 뒤에 뭐가 있지? 네, 기간 전치사는 뭐가 있죠? for 그리고 하나 더 during. 둘 다 전치사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for는 어떤 명사? 네, 정확한 구체적인 숫자 기간. during 되면 어떤 명사 나와 있어야 돼? 단어 자체가 기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간 명사가 나와 있으면 됩니다. during vacation, during summer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유 원인 설명하는 접속사는 뭐가 있었어? since, because, as, 그리고 하나 더. 얘는 결과, now that. 접속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다. 다음, 이유, 원인, 전치사 뭐가 있었지? because of, 뭐라고? thanks to, 뭐뭐 덕분에, owing to, 하나 더, 뒤로 시작합니다. due to까지. 모두가 다 전치사구니까 지금 반드시 목적어 될 수 있는 명사 형태가 나와 있어야. 자, 마지막 양보 접속사 말해주세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전치사구 말해주세요. despite, in spite of. 하나 더 있지? in the face of까지가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접속사, 전치사 구분하는 문제로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세요. 너무 많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민건아? 3번 보자. 3번은 무슨 구문이다? 도치 구문입니다. 도치는 크게 3가지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 3가지가 어떤 경우였는지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이거 쓸게 자리가 없으니까 도치는 첫 번째 맨 앞에 장소나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나 부사구가 문장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동사는 반드시 자동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도 반드시 일반 명사가 주어야지 이렇게 도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명사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 주어가 아닌 일반 명사나 고유명사가 주어야지 이렇게 도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첫 번째 도치 구문이죠. 장소, 방향의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한 도치 구문이었습니다. 조건 기억해야 돼. 반드시 자동사구, 주어도 반드시 일반 명사 주어야지 도치가 발생이 된다는 거. 자, 여기 있어. 뭐라고 말하지 얘들아? 물건을 건네줄 때. Here it is. 자, 여기 있어. here는 여기에는 장소 부사죠.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네. 분명히 장소 부사 있고 비동사인 자동사가 있는데 도치가 발생하지 않았지.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럼 주어가 일반 명사가 아닌 대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도치를 발생시키지 않는 예시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사과가 책상 위에 5개가 있어. 뭐라고 말하지? There are 5 apples. 어디에? on the desk. 동사 주어죠? 대어는 대표적인 장소 부사, 유도 부사죠. 일반 명사 주어니까 동사가 자동사에서 이렇게 도치가 발생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됐어, 얘들아? 이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정부사구가 문장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역시 도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부정부사가 뭔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대표적인 부정부사 뭐가 있을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뭐가 있지? never, 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부사. never가 되면 뭐도 되겠니? not도 되겠죠? 또 거의 뭐뭐 아닌 seldom, rarely, barely. 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hardly. hardly도 되죠, 당연히. 다음에 거의 없어요. 이틀, 겨우 고작 단지 only 라고 하는 한정부사가 문장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도치가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부사가 뭔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지. 이 상태에서 이 부정부사구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도치 패턴이 약간 달라지게 되니까 동사 종류별로 또 도치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왜? 너무 신나지? 그럴 줄 알았어. 첫 번째, 동사가 비동사일 때. 참아요. 비동사일 때는 어떻게 도치가 될까, 얘들아? 부정부사구가 먼저 나오고요. 다음에 비동사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써주면 이렇게 도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동사가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일 때는 어떻게 도치가 발생하게 될까요? 일단 역시 부정부사가 먼저 나와 있으면 되겠지. 다음에 뭐가 필요해? 네, do나 does 또는 did에 두가지 조동사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주어, 원래 있던 일반 동사는 어떤 형태로 쓴다? 네,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부정부사구 때문에 발생한 도치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언제냐면 완료 시제인 경우. 역시 부정부사구가 먼저 나와 있으면 되겠죠. 다음에 뭘 쓸까? 그렇죠. 완료의 조동사인 have나 has나 아니면 had를 먼저 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써야 되더라? 주어를 쓰고 원래 동사는 무슨 표현으로? PP, 과거 분사 표현으로 써주면 완료 시일 때 발생한 고칠 구문이 됐습니다. 됐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언제 뭐였냐면 필기할 시간 필요하신가요? 부정부사까지 일단 써주세요. 왜냐면 주격 보호로 쓰이고 있는 형용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러면 몇 형식 구문이겠니 얘들아? 주격 보호 형용사인데요. 이 형식이 있죠. 이 형식에서 주격 보어인 형용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도치 구문입니다. 세 번째는 형용사 보어 강조예요. 그럼 일단 뭐가 먼저 나는 소리겠어? 형용사가 먼저 나는 소리가 되겠죠. 다음에 벌써 동사, 그 다음에 주어를 쓰면 이 형식 문장에서 형용사 보어가 강조되는 그러한 도치 구문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물어보고 싶네요. 이 형식 동사가 뭐가 있더라? 이 형식 형태 동사들과 감각 동사들이 있었죠.
이렇게 쓰고 나머지 직접 찾아서 써오도록 하세요. 상태 동사와 감각 동사들. be, become, 뭐 remain, keep, stay, turn, go, come 이런 것들 상태 동사들. 다음에 감각 동사들은 see 아니고 look, sound, feel, taste, smell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감각 동사들이 있습니다. taste도 되죠. 감각 동사. taste는 3형식 동사도 되고 2형식 동사도 됩니다. 다 되는 동사죠. 됐어? 난 채워놔야 돼. 내가 찾아가지고. 숙제다. 상태 동사와 감각 동사를 각각 7개씩 써서 찾아와. 뭐가 가혹해? 됐어? 그러면 이제 4번째 갈게요. 명사구나 명사절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면 항상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 3인칭 단수 취급하게 된다는 거.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한 5번째는 부정 형용사들인 each와 every는 뒤에 항상 어떤 명사가 나오는 단어라 그랬지? 단수 명사 나오니까 동사도 당연히 무슨 동사? 단수 동사 써서 동사 수일치를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부정 형용사나 대명사로 쓰이는 both는 기본적으로 둘 다를 다 포함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취급하게 된다? 복수 취급하게 돼서 동사도 복수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째 분수를 일단 분자를 먼저 다른 분모를 불러주게 되는데 분자는 어떤 숫자로? 1, 2, 3, 4 이런 숫자 뭐라고 불러야 돼? 기수. 1, 2, 3, 4 이런 숫자는 기수. 분모가 뭐 얘들아? 서수.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진행된 숫자를 우리가 서수라고 불렀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분자가 2 이상의 복수면 어떻게 하지 얘들아? 분모 뒤에 뭘 붙이면 돼?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시 문제 2개만 풀어볼게. 5분의 2 영어로 말해주세요. 2 다시 스펠링 불러줘. 다시 FT FIFTH 그리고 분자가 2이니까 뭘 붙이라고 얘들아? 분모 뒤에 S를 붙여주면 분자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4분의 3 3 4 스펠링 불러줘. PHS라고 쓰면 분수가 표현되어집니다. 이것도 괜찮죠? 하지만 이것도 알아놔야 되더라. 됐어? 끝난 줄 알았죠? 하나가 더 있어요. 좀만 참아요. 8번 추가할게요. 왜 추가를 해요? 교재가 충분하지 않네요? 수일치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잖아. number of랑 뭐가 있었지? the number of가 있었어. 뒤는 항상 무슨 명사가 나온다? 복수 명사가 나오는 건 공통점이지 얘들아. 사회자는 일단 의미가 뭐야 얘들아? number of는 네, 얘는 많은 복수 명사. 다음에 the number of는 무슨 뜻이었지? 무엇의 수. 그러면 이게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면 a number of 뒤에는 항상 무슨 동사? 복수 동사가 나오게 되고요. the number of 뒤에는 동사가 나오면 항상 무슨 동사? 단수 동사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조되는 게 다르잖아 지금. a number of는 뭐가 중요해? 많은 복수 명사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복수 명사에 맞춰서 복수 동사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 구문이 무엇의 수는 뭐가 강조되고 있을까? 더 넘버가 강조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넘버에 맞춰서 단수로 동사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기쁘네요. 기쁘네요. 원어브 다음엔 항상 무슨 명사?
복수명사. 하지만 동사는 무슨 동사? 글씨를 죽여요. 원어브 복수명사가 문장에서 주어가 되면 무슨 동사? 단수동사. 왜? 원이 주어니까요. 네, 이 정도가 주어 동사 수행치할 때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약속대로 조금만 쉬어요. 꼭 단순 과거만 써야 하는 문장들이 있죠. 이런 건 이런 명백한 과거를 알려준 표현이 있으면 단순 과거만 쓰면 되니까 이런 표현들을 기억해 주면 좋겠지. yesterday라든지 last 플러스 시간 명사가 있다든지 ago가 있다든지 when이 끄는 절이라든지 in 플러스 특정 과거 연도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남녀를 가진 부사 then 우리는 추가시키자면 at that time도 역시 과거랑 함께 쓰는 시간 표현이 되겠습니다. at that time 과거 그 당시에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just now가 나란히 붙어있는 상태라든지 the other day 같은 것들은 항상 문장의 기본 시제가 단순 과거 시제여야 합니다. 완료와 쓰면 안 되는 시간 부사 표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문제 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3번입니다. 시간이나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에서는 뭘 쓰면 안 된다? 미래 부동사 위를 쓰면 안 된다. 보고 그게 주로 시제 문제로 자주 나오는 패턴이 되겠죠. 하나만 추가시킬 때더라. 이 문장은 OX님 판단해 주세요. I wonder if it will rain tomorrow. OX. OX. 왜? if의 표현들이 지금 부사절이야 명사절이야? 명사절이죠. 원더 동사의 목적어 자리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 3번 규칙에 포함돼 안 돼?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올바르게 시액을 써서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조심하면 되겠지? 그치? 다음 재빨리 넘어갈게요. 넘어가세요. 다음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152페이지로 가주세요. 부동사와 법하고 나와 있죠. 옛날에는 가정법이 옛날에 문제 많이 나왔는데 요즘 많이 나오지 않고 그냥 부동사 플러스 have 플러스 pp의 이 조동사 구문들이 그 중에서도 세 가지 must have pp와 cannot have pp와 그리고 should have pp가 맥락상 의미가 잘 쓰이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주로 나오니까 이 세 가지는 꼭 수거처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must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라는 과거에 대한 명백한 긍정 추측. cannot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했었을 리 없다라는 과거에 대한 부정 추측. should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하지 않아서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며 설명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본 가정법 구문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문제 주로 나오는 건 바로 이 3번입니다. 당위성 구문. 이것도 가정법의 일종이긴 한데 그냥 따로 빼서 우리는 당위성 구문이라고 부르고 있죠. 일단 주절에 사용된 동사가 요구, 주장, 명령, 제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 예시로 나와 있지? insist, request, ask, urge. urge 무슨 뜻? 촉진하다 또는 강력히 요구하는 거니까 촉구하다. 그리고 order, 명령하는 거죠. propose, recommend 무슨 뜻? 추천하다, 권고하다. suggest, command, 명령하다. demand, advise, 그리고 move, move가 무슨 뜻이 있어더라? 제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주절에 사용되고 있고 목적어 자리에 대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을 때 그 대절이 해석을 해봤더니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의 내용이 어울릴 때 그럴 때만 어떤 패턴을 가지게 된다?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의 패턴을 가지게 된다. 이때 should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예문을 들어보면 그래서 인건이가 주장했죠. 인건이가 누구야? 민건이지. 민건이라고 표현은 일상은 민건이가 주장했죠. insisted that
뭐라고 정했을까? 정우는? 드링크. 드링크라는 동사가 목적 어가지 무슨 뜻이 된다? 술을 마시다는 뜻이 되죠. 민건이 주장했어. 정우가 뭐 해야 한다? 술을 끊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때? 민건이가 개인적인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뭐뭐 해야 될 표현인 거지. 그러면 여기 지금 뒤에는 절이 뭐뭐 해야 한다가 어울려 어색해라. 어울리면 뭘 쓰면 된다? should 써서 스탑을 반드시 원형으로 써줘야지 맞는 문장이 됐습니다. 여기 있어요. 근데 should는 뭐 할 수 있다 얘들아? 생략이 가능하니까 뒤에 s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요 자리가 문제로 나오게 되겠죠. 당위성 구문인데 should가 없는 상태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뒤에 s를 붙이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위성 구문 됐어? 꼭 해석해서 뭐해야 한다가 어울려야 되더라. 그래야지만 당위성 구문에 should 동사 원표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당위성 구문이 하나가 더 있죠. 주로 이때 가주어 준주 구문 가지게 되고요. 대절이 주어 역시 should 동사 원형 패턴을 가지고 이때 should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뒤에 있는 이 형용사가 당위성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뭐 하는 건 당연해, natural. 나중에 또 스펠링을 틀렸네요, 제가. 또 뭐가 있지? 뭐뭐 하는 건 당연해. essential. 네. 또 necessary. 또 imperative. 뭐뭐에 마땅해. 또 뭐뭐 해야 해. 또 의무야. 이런 의미의 형용사들이 있고 뒤에 내용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어울리면 그때 역시 당위성 구문으로 대절은 주어, should, 동사 원형 구문을 써주시면 역시 예시 문장 하나만 만들어 볼게. It is natural that 당연 the earth 동사를 protect를 알맞은 형태로 써주세요. 황윤이가 자연을,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떻게 쓸까요? 당연 should protect 하고 써야지. protect에 s를 붙이면 된다는가? 절대 안 된다는 거. 당위성 구문은 원래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꼭 원형 동사가 나오는 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됐나요? 다음 마지막 해. 해는 그냥 주어 동사 해석을 해봐서 주어가 동작을 하는 주체인지 당하는 대상인지 판단해서 주체면 능동태로 당하는 대상인 수동태 써주면 되겠지. 얘는 뭐가 문제로 나오냐면 수동태 자체를 묻는 게보다는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들이 수동태로 나와서 틀린 걸 찾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수동태 불가능한 대표 동사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동태가 불가능한 건 목적어 없는 자동사들이 되겠지. 대표 자동사들 보세요. appear, disappear, rise, remain, arrive, exist, seem, consist of, become, occur, 특히 occur부터 take place는 엄청 문제 자주 나오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occur, take place, happen. 자동사니까 절대 수동태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sult도 역시 기본적으로 자동사라서 result in, result from 절대 수동태로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추가시켜 볼게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 happen, take place와 같은 자동사 하나가 더 있었지. 뭐가 있었더라? 일어나다 발생하다? arise, 자동사. 또 네, arise, 일어나다 발생하다. appear랑 같은 거, 등장하다 동사 뭐가 있더라? emerge, 역시 자동사이기 때문에 절대 수동태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consist of 중요하죠.
얘는 왜 중요하냐면 유의어가 모두가 다 수동태의 구문이라서 중요합니다. 일단 컨시스터는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네, 무엇으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라는 표현인데 컨시스터 자체는 다동사라서 수동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비슷한 표현들은 모두가 다 수동태입니다. 뭐가 있지? be composed of 또 be comprised of 마지막 be made up of 무사 표현이 모두가 다 수동태라서 컨시스트 오브는 이렇게 수동태로 자주 나와서 오답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sist of, be comprised of, be composed of, be made up of까지. 됐어? 그리고 사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를 못 쓰는 동사들이 있죠. 타동사라서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만 수동태를 쓰면 안 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지? 누구누구와 닮다. resemble. 모자라다. 모자라다. lack. 또 가지다, 소유하다 의미의 뭐 have 동사 절대 쓰면 안 되는 동사죠. 또 어울리다, 딱 맞다. fit. 이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목적어 가지고 있지만 수동태를 쓰면 안 되는 동사들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시킬게. 누구누구의 것이다. belong to. to가 있어서 목적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사 구문이라서 절대 수동태를 쓰시면 안 됩니다. 됐어 얘들아? 다음에 5번. use를 활용한 군사 구문들, 주요 구문들 꼭 외워주세요. 한번 지긋지긋하지만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be used to 부정사, 뭐한데 사용되다라는 수동태 구문이고요. be used to ing, 무엇에 익숙하다는 동명사 구문이고요. 이제 to는 단어가 뭐다? 전치사.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 될 수 있는 명사 형태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명사나 명사.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지? 무엇에 익숙하다? be accustomed 역시 to. to는 전치사니까 뒤는 반드시 동명사나 명사가 나와 있으면 된다는 거. 또 있죠. 하나만 더 쓸게요. be familiar with. 역시 뒤는 전치사니까 뒤는 반드시 명사 형태가 나와 있으면 부모와 익숙하다라는 구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준조동사 표현이죠. used to 부정사 구문. 한때 과거에 뭐뭐 하곤 했거나 한때 과거에 뭐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는 구문. 지금은 그래 안 그래?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 이 구문은 동작과 상태를 다 설명하는 구문이죠. 비슷한 게 뭐가 있었지? 뭐뭐 하곤 했다. would 동사 원형이 있었는데 얘는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는 동작 표현만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상태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유스트와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 나머지 병렬 구조는 그냥 이런 등의 접속사 뒤에 나와 있는 형태가 서로 같은 어법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non-verbal communication does not substitute verbal communication, but rather complement it. 일단 딱 봤을 때 전체 무슨 구문 보이니 얘들아? not A, but B의 병렬 구문입니다. A가 아니라 B인 거죠. 그러면 non-verbal 비언어적 소통은 언어 소통을 뭐 하잖아? substitute, replace,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것이다? 그것을 complement, 보충, 보완해주는 것이다. 앞에는 부정, 뒷 내용이 어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그러면 조는 지금 뒤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누가 조는 소리겠니, 얘들아? non-verbal communication 조는 소리겠지? 그러면 여기 맞춰서 동사를 맞춰야 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떻게 붙여야 돼? s를 붙여놔야지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컴플리먼트가 무슨 뜻이라고?
보완하다, 보충하다. 비슷한 게 뭐가 있지? 보완하다, 보충하다. supplement. 비슷한 말이고요. 이건 뭐지, 얘들아? 아직 안 썼어요. 그렇죠. 칭찬하다. 그리고 외워지지? 자주 들으니까. 그치? 이렇게 반복이 중요합니다.